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주류는 주승용 의원의 지도부 사퇴에 집단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이 오늘 집단 퇴학원을 내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25인승 버스가 넘어져 승객 1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안전벨트가 생명벨트였습니다. 광주시가 이용객이 늘고 있는 승총부 캠핑장과 축구장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당의 전현직 대표는 서로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등 당내 비주류는 집단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최후 통첩에 문재인 대표는 거부로 답했습니다. 문 대표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대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며 정면 돌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믿지 못하다면 그 방안이 제가 제안한 것이어서 믿지 못하다면 좀 더 비동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혁신전대 재요구가 거부되면서 현재 집거 중인 안 전 대표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마지막 제안이었던 만큼 탈당을 염두에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은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의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당이 쪼개지는 분당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승용 최고위원은 일단 당직을 사퇴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동지들을 적대시하며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는 당을 살리기 위한 통합에는 나서지 않고 당내 비주류 모임인 구당 모임도 안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선 문 대표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한방 연대 제안과 거부로 시작된 문과 안의 정면 충돌은 결국 분당 위기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에게서 물러나라는 요구인 거죠? 예, 현재 문재인 대표의 지도 체제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이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말로는 계속해서 혁신하겠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하면서 대표직에는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도 당의 혁신과 야권 통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당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던데 당장 탈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당을 지키겠다는 뜻입니까? 예, 야당은 분열해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 분열되면 총선 패배는 뻔하기 때문에 저는 탈당은 최후의 선택이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고 또 탈당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밖에 나가 있는 안철수에게 설득을 해서 절대 탈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안 대표가 탈당한다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뭐 이른바 구당 모임 등과 함께 할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네,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고 네. 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문 대표에게 딸려 있다 생각합니다. 문 대표가 이것을 안일하게 보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고 또 호남 민심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주일이 우리 당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조만간 안철수 전 대표가 여수에 계시기 때문에 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끼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까? 아직은 지금 뭐 어떻게 하자 이건 없고요. 네. 정말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그래서 제가 오늘 사퇴를 했고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가 내일부터는 최고위원회에 불참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아마 당직자들도 지금 줄줄이 사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한다는 정부 방침에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퇴학원을 냈습니다. 이 전체 학생의 98%가 참여했는데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 정상화라고 쓴 박스를 들고 대학원 행정실로 들어섭니다. 더 이상 학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퇴학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집단 퇴학원 제출에 동참한 전남대생들은 364명, 1, 2, 3학년 학생 가운데 무려 98%에 이릅니다. 우리는 길게 3년, 짧게는 1년의 노력이 담긴 삶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던 순간의 설렘을 오늘 우리의 손에서 떠내보려. 법무부가 사법고시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이에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무부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8년 전에 약속했던 40페이지 누굴 위한 번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생들의 신뢰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들도 사법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절에 어떤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떤 사법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행동 없이 독자적인 그런 부분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로스쿨생의 97%인 6천여 명이 퇴학원을 낸 로스쿨 사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에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법무부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각각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박강회 부장판사를 포함해 홍동기, 임선지, 모성준, 강효원, 최현정, 양성욱 판사 등 7명을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은 4명이 선정됐고 재판 진행 과정에 유무죄를 예단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고압적인 말투를 썼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25인승 버스가 뒤집혔습니다. 13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그나마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가드레일 위로 넘어져 있고 빠져나온 승객들이 풀밭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향 몽탄 3터널 인근에서 25인승 버스가 넘어진 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40여 미터가량을 미끄러지다 역방향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유리창이 다 깨지면서 밑바닥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다 슬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고로 56살 박모 씨 등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탑승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팡 하고 소리가 나면서 차가 그냥 넘어지는 것 같아서 안전벨트 했어요. 그 차가 넘어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쳤겠죠. 이들은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로 강진의 한 장례식장으로 단체 조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1차로를 달리던 중 운전석 쪽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국전력이 본사 이전 1주년 기념식을 열고 100g 혁신도시에서의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를 다짐하면서 100년 뒤에 개봉할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한전의 조원익 사장은 기념사에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고마운 1년을 보냈다고 밝히고 100g 혁신도시에서 한전의 시즌2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신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전해주는 산학협력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생체 의료용 부품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외과용 수술 장비와 부품을 대부분 금속 재질로 만들어 왔는데
대학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몸에 흡수가 가능한 고분자 소재를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2차 제거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금속보다 이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의 그런 약한 부분의 뼈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대학의 신기술들이 한자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내놓은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도 곧바로 상품화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저희 제품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이 전부가 다 녹으면서 영양분이 돼서 안에 있는 씨앗이 나와서 발화가 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남대의 기술 이전 수입은 지난 2011년 9억 6천만 원에서 올해 19억 2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대학 연구팀의 특허 등록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90건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 에로 기술들이 또 대학에서 개발돼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접목이 될 때 그 산업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의 결실은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승촌보 캠핑장과 축구장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승촌보 캠핑장과 축구장 사용을 예약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재투자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요금은 캠핑장의 경우 만원에서 15,000원, 축구장은 4만원에서 5만원이고 예약은 내년 1월 중순쯤부터 가능합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직원 채용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오늘 오후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선발 인원의 40배에 달하는 1,600여 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정원은 96명으로 지난 1차 채용에서 56명이 채용됐고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최대 40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허성관 전 원장의 사태로 공석이 된 광주전남 연구원장 공모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주전남 연구원에 따르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현직 교수 4명과 국책연구기관과 관료 출신이 각각 2명, 그리고 언론인 1명과 사회단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10명이 응모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지난 공모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계림동 남양철물의 이재진 대표 100만 원, 북구 중운동 동성철물 상사 남장희 대표 100만 원, 광산구 DK산업 김보곤 대표께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반문재인이나 반새정치민주연합을 내세운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호남미래연대 창립 5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토론회에서 광주 민심은 좌우 기득권을 부수고 중도를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8명으로 유지하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광주의 국회의원 수 축소는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이라며 정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의 국회의원 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북지역 권리당원 20여 명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투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표가 당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문 대표 소환투표 발의를 위해서 전국 권리당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